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빗댄 줄리 벽화가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다음 달 4일 정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대선 전국의 움직임 이진공 교수님과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풍자했다고 하는 그 줄리 벽화를 둘러싸고 예. 뭐 정치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격 사진이다. 이런 논쟁에 치열한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근데 표현의 자유,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거든요. 예. 상대방이 그야말로 인격도 생각해야 되고, 상대방의 권리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선거전이 갈수록 험악해져가지고, 지금 이 선거를 핑계대고 하는, 선거철에 나오는 이런 검증 핑계대고, 핑계대는 이런 폭로, 이것이 이제는 한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또 성평등이라든지 또 여성에 대한 또 특별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말이죠. 다른 문제도 아니고 바로 그런 문제, 전에 결혼을 몇 번 했느니 누구하고 살았느니 하는 이런 식으로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이런 허소문인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해도 되느냐,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건물주는 표현의 자유고 일종의 풍자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부 친문 열성 지지자들은 성지순례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가 국회에서 이렇게 전시가 되면서 큰 물의를 빚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는 민주당 대표였습니다마는 상당히 민망하고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또 인권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송영길 대표가 줄리라는 사람을 대통령 영부인으로 모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갖고 줄리를 김건희 씨로 이렇게 등치시켜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 하면은 술집 접대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왔던 이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의 일환인가요? 그건 대통령이 정말 그때 그 말을 잘못한 게 왜냐하면 댓글 같은 거 이런 것은 양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댓글을 다는 사람 중에 진지하게 그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비판한 댓글 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양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든 대통령 상관없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런 말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댓글이라도 이것은 그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니까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정도를 지켜가면서 수준 있게 그렇게 비판해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비판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문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그런 것 양념이야. 비판하는 거. 그리고 신문이 비판하건 무슨 여기서 고 교수가 이 방송을 통해서 비판하거나 그건 양념이야. 이렇게 치부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 점에서도 문제고,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는 그럼 줄리라는 사람은 완전히 지금 소문난 그대로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당 대표가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식의 아주 더티한 이런 마타도
뭐 이런 것을 부추기는 역할밖에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대통령 내면 그 대통령이 국민한테 왜 존경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네거티브도 과거에서는 정당이라든가 또 캠프에서 네거티브전을 벌였는데 요즘에는 지금 돌아가는 이런 추세를 보면은 정당이나 캠프는 전혀 모른 척하고 이른바 지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누가 뭐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거티브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살살 부추기는 거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시끄럽지 하면서 자꾸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교묘하다가 악랄한 그런 네거티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아직 대선전 초반도 안 들어갔는데 각 당이 경선 과정 속에 들어있는데 본선 진짜 치열한 본선으로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상상할 수 없는 네거티브들이 펼쳐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사람 보니까 홍길동 뭐 주거서점인가 이 주인이 자기는 뭐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는 당파 정파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뭐 되게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선거 그런 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고. 아까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면 정당이 이런 데서는 모른 척하고 말이지 지지자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지지자의 사람들 그래놓고 나는 정파하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정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해야 될 무슨 철천지 원한이 맺힌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건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또 신성한 한 표를 그야말로 행사해낼 유권자로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순수성은 물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사람에게 어떤 의심이 설령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럼 이게 선거라는 것은 대의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망쳐놓으면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걸? 추미애도 뭐 줄리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거 들은 바 있다 하면서 대선 주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이런 쪽도 깨끗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쪽은 깨끗하지 못한 거야. 그 지저분해 뭐 이런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비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상당히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네요.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하태경 의원 등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라든가 이념을 떠나서도 있을 수 없는 인격 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정치 폭력이니까 그렇게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한 팀이라는 측면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뭐 판단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5월 동지라고 해서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항상 싸움만 했지만은 그날 같이 배를 타고 나가다 폭풍우가 만나면 같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들 말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죠. 여기서 말하자면 당 경선 이 과정 이건 예선인 셈인데 거기서 다 이미지가 다 깎여버리면 뭐 본선에 올라가기 전에 완전히 패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힘을 모아서 한 팀으로서 그중에 우리 중에 누구를 대표를 세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 그걸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도 들은 적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 좀 야비해요. 왜냐하면 법무장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무장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말 한다는 것은 뒤로 그 사실인가 보다 이런 이미지를 또 그런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중요한 공직에 있었던 사람 바로 그 문제를 다뤘을 수도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선수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고 정치 폭력이다. 분노를 느낀다.
또 하태경 의원도 이분도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친문 마카파식 인격살인이다 하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좀 너무하다, 또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오히려 역풍도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상으로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참 거북하다. 또 김상희 부의장은 정식으로 SNS에 글을 올려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권 침해적인 일이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동의를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뭐 줄리 같은 경우는 뭐 풍문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벽화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폭력 아니겠습니까? 폭력이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근데 우리나라 그 많은 여성 단체들, 또 국회에 가면 그 특히 여당의 그 많은 그 여성 의원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성단체 출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여성단체에서 회장이다 무슨 뭐다 간부 해가지고 다 비례대표로 들어왔고 몇 선씩 해먹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난번 박원순 사건 날 때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또 입을 꽉 다물고 있네요. 고민정의는 또 한마디 할만한데. 글쎄 말이죠. 그런 저 고민정의는 잘 울고 할 때 이때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좀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다 안 하더라고. 그다음에 어떻게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여성의 인권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만 자기들 동아리 안에서만 통하는 거지. 다른 편에는 인권이 가능하면 인권이 말살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만약에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번지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역풍이 당연히 불죠. 왜냐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 지금 옛날 같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대통령 되겠다 나온 사람들 인식이 요 정도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자기들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걸 알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야당 후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려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 다르다 이러겠지만 은근슬쩍 거기 얹힌다 이러면 국민들로서는 볼 때 정말 지도자감은 못 되는구나 생각하겠죠. 예. 뭐 거기 보면은 줄리의 꿈, 뭐 영부인의 꿈 그런 것도 글이 적혀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2000년 암흑의 사 2005년 조회장, 2006 암흑의 평검사, 2006 양검사, 또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 이 윤서방 검사가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빗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줄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남성 편력이 그렇게 화려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게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이런 건 정말 보통 사람의 이런 상식으로 봐더라도 법감정으로 보더라도 이게 당연히 명예훼손 아닌가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의 정법은 재밌는 게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명예훼손인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저 핑계 대는 건 나 줄리라고 했지 내가 김건희라고 했는지 이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야비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점 주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그 화가를 불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리려고 했다는데 이 사람은 가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못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무슨 일인지 그걸 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거거든. 왜? 내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 후보가 아닌데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전부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일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요. 옛날에는 적어도 우리가 네거티브를 많이 봤지만 이런 비열한, 이런 또 잔인한 이런 네거티브는 정말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사람도 얼굴 내밀기가 그래서 그런지 이 홍길동 서점의 주인은 안 나타났는데 뭐 민들레 영통과 거기 대표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용감한 시민의 그러한 정신을 뭐 찬양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두둔하는 얘기를 했던데요. 지금 이 줄리 벽화 말고도 그동안 또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양모 검사, 지금 양모 변호사가 되겠네요. 그 동거설의 당사자인 그 어머니 94세 된 또 치매에 걸렸다는 그런 어머니를 인터뷰해서 열린공감 TV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것도 있고 또 백자 TV라는 또 뭐 그런 유튜브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는 또 나이스 줄리라고 해갖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뭐 그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씨를 풍자하고 빗대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노래예요. 그것도 뭐 몇 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 중앙일보 같은 데서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던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아무리 파봐도 뭐 건드릴 만한 특별한 소재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부인과 장모, 처가 쪽을 이렇게 파헤치는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그건 물증이 있고 또 그게 관련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풍문이라는 거예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보에 아마 가장 큰 당사자가 정대택 씨라고 그 장모 최은순 씨하고 오랫동안 법정 싸움을 벌였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열린공감 TV다 뭐 나가서 막 증언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검증에 있기 때문에 뭐 도를 넘지 않은 선에서 무슨 의혹이 있고 미심쩍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는 게 또 시민사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난 이런 현상들로 보면은 증거는 없고 거의 소문과 풍문이란 말이에요. 제보자도 없어요. 제보를 받았다는데 누가 제보자인지 이런 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 양 변호사인가요? 그분의 그 어머니가 94세 된 분, 이분에 대한 그 치매 진단서까지 제시해야 될 정도로 그 의혹이 이게 부풀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왜냐하면 그 치매 노인에게 자기들 필요한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퍼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게 인간적인 도리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번 특히 줄리 이 벽화 사건을 계기로 해서 후보 검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후보 검증이라고 해서 마구잡이 검증도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꼭 네거티브로 해서 등만 보는 것이냐. 지금 역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에서도 뭐 여야를 떠나서 대다수 양식 있는 시민들은 그건 너무했네.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되나.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정치에 아무리 환장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미쳐가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동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증을 핑계로 된 네거티브도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그런 어떤 뭐랄까 후보 검증의 새로운 모델이랄까 한계랄까 이런 것도 제시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요. 이번 계기로 시민사회가 이것을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죠. 뭐냐면 시민사회 시민단체들 그중에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정치성 단체들이 많은데 이 정치성 단체들이 저는 지금 제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유권자는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주권자인데, 국민이 심판자인데, 국민이 누구 편을 들어가지고 무조건 그 편을 들어가지고 상대편을 대해서 공격하는, 이건 자기가 주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완전히 그쪽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도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최소한 이 판단은 하고 이야기해야죠. 내 편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내 편에 나쁜 것을 공격하는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의 그 정당성이나 이런 것까지 스스로 훼손해버리는 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먼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네요. 예.